시사토크 세대공감 특별 손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죠.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사람은 사신? 저 사람인가? 누구요? 아주 야한 옷을. Tag, ich liebe dich, Xiaomi. 네, 다니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온 하멜 같네. 우리나라에 이탈리 교환학생 동생 히틀러는 그냥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 멋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악마였으니까 91년에 처음으로 그 베를린 장벽 4가지 지역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우와, 뭐야? 네, 비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시사 역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활약 중이신 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Guten Tag. 노 의원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독일어를 잘하신다고. 그렇군요. 예전에 좀 했었죠, 예전에. 아, 도구로 네네. 인사 다 잊어먹었어요. 네, Guten Tag. 네, 쿠텐타. 저희 뉴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뉴스 좀 많이 보세요? 한국 뉴스. 예. 저는 사실 집에 TV 없긴 한데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그래도 인터넷으로 많이 참고하고요. 사실 한국말 배우기는 뉴스가 아주 좋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세대 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뉴스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픽한 뉴스는 쓰레기산 해결 방법은입니다. 네,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배달 음식도 어디 가든 편리한데 이에 대한 어두운 면은 과대 포장 문제가 있죠. 양면은 날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분리수거를 정말 잘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택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다면서요. 경북에 있는 쓰레기산. 네, 맞습니다. 뉴스죠? 이제 경북에 있는 그 의성군에 있는 그런 쓰레기산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총 분량은 17만 3천 네. 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폐기물이 이제 섞으면서 안 좋은 가스를 되게 많이 배출되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또 오염되고 그리고 거기 사시는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그 한국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CNN에서도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요즘 이제 쓰레기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나라의 GDP가 늘면서 쓰레기도 같이 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2015년 기준으로는 40만 톤 그리고 2017년에는 41만 톤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또 문제 뭐냐면은 4인 가구보다 사실 1인 가구는 더 많은 쓰레기를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재활용이든지 분리수거 굉장히 잘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8.2kg으로 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그 다니엘 씨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98.2kg의 쓰레기를 네, 하는 거예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세계 1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참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고요. 이 쓰레기가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신 의원이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는 그 과정이 한국에서 일단 모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인건비 단가가 낮은 나라로 수출을 하고 그 나라에서 인건비 단가가 낮으니까 그 사람이 일일이 다 수거해가지고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중국 같은 데에 한국이 수출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업체 A라고 하는 곳에서 A 업체에서 분리 선별된 폐 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까보니까 폐 플라스틱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이물질이 굉장히 섞여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이거 6,300톤이나 되는 폐기물이 우리 필리핀에 왔는데 우리한테 신고해준 것과는 달라. 한국에서 다시 가져가 달라. 이거 불법 쓰레기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나라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우리 쓰레기를 주요하게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니까 플라스틱 수입을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정부에선 대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독일에서는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있나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 쓰레기를 되게 많이 수출했었거든요. 중국으로. 근데 이제 중국을 그거 막아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시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로 많이 수출했는데 지금 듣기로는 인도도 그거 최근에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도 알아봐야 되는데 큰 문제죠. 아무래도.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일 녹색당과 교류를 워낙 많이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 자원 같은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굉장한 정책 같은 걸 오랫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유리 같은 것들을 오히려 많이 사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장기적 정책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 씨가 이 폐기물,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유랄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불법 폐기물은 쌓여 있는 곳 자체로 이제 되게 많은 먼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그 풀이 타기 쉬운 그런 물질들이 많아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화재 중 발생하는 그 뭐 재, 그 다음에 다이옥신, 질소산 화물 등이 이제 대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또 시청자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니엘 씨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그 쓰레기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국내에서는 폐기물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좀 보면. 네, 결국에는 비용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환경부라든가 지자체 단체에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적정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폐기물 관리업자가 너무나 이제 수익에만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적절한 어떤 설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어떤 설비 시설을 갖춘 다음에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해외로 뭐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소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해외로 팔아가지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독일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나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나, 그런데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약간의 국내 대처가 그러니까 소극적인 반면, 그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플라스틱에 관련해서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뭐 처벌도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어떤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페트병 이제 그 반납 제도 있거든요. 판트 제도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트병 대신에 유리잔, 그러니까 또 유리병 많이 무겁긴 하지만 이제 환경에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처벌 관련해서 어떤 법들이 있는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생활 습관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생활 습관이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생활 습관이 생기면 좋은데 독일에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니엘 어렸을 때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 전이네요. 중학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쓰레기 관련된 되게 많은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 많이 접했었고요. 뭐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영상도 보고 관련된 어떤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직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수업의 5%가 ESD라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지속성 뭐 발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죠. 아니 어렸을 때 엄마가 플라스틱 쓰면 막 혼내고 그러셨어요? 아니 엄마도 잘 썼어요. 그 문제였죠.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 에코백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천으로 된 거. 그거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저 마트 갈 때 그런 거 백을 메고 가거나 이제 에코백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뭐 봉지 담아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외국에 가보면 봉지를 종이 봉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봉지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종이 플라스틱 백 대신에 이제 종이 봉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중에도 이제 부식되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가가 비싸니까 네.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비용을 결국 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처벌 비용보다는 그걸 플라스틱 녹는 데 결국 녹아내리 부식되는 플라스틱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보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할 것 생산할 같아요. 때부터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그거 거죠.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 계시면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이 많다.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많이 받았는데 일단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 가면 사실 과대 포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빵집. 그러니까 빵집 체인점 가면 빵 하나씩 다 비닐봉투에다가 쌓여 있죠, 쌓여 맞아요. 있잖아요. 각각을. 네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빵집 가면 요즘은 종이 쓰지도 않고 거의 면 봉투다가 그 빵을 그냥 사서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배달 음식 또 하나의 한국의 자랑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쓰레기도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달 음식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한번 독일에 놀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마트에 딱 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스틱 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페트병도 없고 다 유리로 된 것들이 팔리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니까 사실 개인의 습관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초기에 제작할 때부터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때부터 법적인 규제를 만들던데 혹시 다니엘 씨께서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한국 오니까 좀 편하다 이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편한 면 확실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할머니가 맨날 이제 물 사러 가라고 시켰을 때는 항상 그 유리병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박스를 들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편리함보다 지금 우리만의 어떤 희생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불편해도. 교육의 문제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이렇게 뭐 가는데 물 사러 가는데 병을 6개 들고 가라면 사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좀 정부가 강제적인 어떤 규제 조치를 좀 실시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했던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테이크아웃 하거나 이럴 때 뭐 안에서 먹거나 이럴 때 뭐 이런 일회용 컵 못 쓰게 하는 거 네네. 또는 이제 대형 매장에서 이제 비닐봉투를 아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제적인 좀 규제 조치가 되어야지 좀 철저한 환경 보호가 되지 그냥 적당하게 교육으로만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30대이신 김남국 위원님은 이제 좀 지금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하긴 좀 어려운 나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가 교육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물론 자라나는 교육도 꿈나무들이 해야죠. 있기 같이 때문에 해야죠. 지금 리틀 다니엘 씨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는 교육을 하거나 저도 관련 교육을 받아본 기억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평소에 이 다니엘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습관적으로 뭔가 개인이 작지만 노력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쓰레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환경 그 보호 차원에서는 일단 자동차를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차를 사라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산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요즘 들은 얘기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 사도 미세먼지가 발생되거든요. 타이어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또 배터리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안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대중교통 좀 더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살지만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제품 같은 거 거의 구입하지 않습니다. 요즘. 네. 그리고 김 의원님은 돈 아끼려고 차 안 사시죠? 의원님 뭐 혹시 평소에 습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평소에 갖고 있는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환경을 위한? 뭐 저도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갈 때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이제 뭐 폐박스 같은 것들, 종이박스 가지고 가서 장 보려는 노력하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차를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전략하려고 저는 차를 아직 안 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 차를 산다라고 하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이 아닌 뭐 친환경 차량이나 이런 쪽으로 좀 구입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씨께서 좀 팁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작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흔히 말하는 어떤 텀블러 뭐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업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배달 음식 좀 줄이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배달 시킬 때 무조건적으로 그 플라스틱 스푼을 같이 넣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트에서 뭐 혹시 봉투 필요하냐고 물어보듯이 배달 업체에서도 혹시 그런 것 필요하신지 따로 물어보는 그런 습관 일단 좀 작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네. 젊은이들은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시장 갈 때
백팩무가 편해요. 거기다 이렇게 어지간한 건 넣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져가도록 이렇게 빈 백팩 가지고 가도록. 장바구니 대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니엘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거의 뭐 유엔 환경대사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작 다니엘 씨 소식을 못 여쭤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앨범도 내셨다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집을 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대중음악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작곡하고 친구랑 같이 편곡한 어떤 뭐 피아노 연주 음악 또 악기랑 다른 악기하고 같이 하는데 그 앨범 최근에 나왔었고 그래서 음악 활동 그냥 욕심내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선에서 그냥 좀 하고 방송도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지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니엘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